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이 이제 슬슬 무언가 변곡점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죠? 어느 정도 이제 새로운 분위기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 변곡점에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또 굉장히 대응을 잘 해 나가야지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매매 방법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고민을 할 타이밍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11월 달 거의 끝났죠. 주말 동안 또 지나가게 되면 11월 달 거래일도 실질적으로 한 4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2월로 넘어갈 텐데 12월로 넘어가게 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됐다가 이제 FOMC까지의 일정 그 다음에 또 FOMC 지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는 내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다음 이 내년 2024년 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024년 장까지 전 실질적으로 FOMC 이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장까지 우리가 최대한 지금 힘을 또 잘 모아놔야지 그 이후의 장도 또 대응을 잘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결론적으로 잘 또 우리가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했던 대로 어느 정도는 흘러갔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이번 주 시장은 완전하게 개별주 시장이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안내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이제 방송할 때 어느 정도 개별주로서의 흐름이 이제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고 이번 주는 개별주가 굉장히 조금 잘 움직이는 그러한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개별주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번 주에 한번 안내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 그러한 장세가 완전하게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개별주들이 마구마구 이제 날뛰는 그러한 시장이 연출이 됐었는데 아마 이러한 그림이 계속해서 저는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다다음 주도 이러한 이 개별주들이 계속해서 날뛰는 시장이 연출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개별주들을 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챙겨 나가야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도주와 함께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보다도 좋을 수는 없겠죠. 베스트 오브 베스트겠지만 지금 현재 주도주는 계속해서 약한 흐름 혹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개별주로 또 수익을 챙겨 놔야지 어느 정도 이제 또 향후에 주도주가 어느 정도 타이밍이 나왔을 때 같이 또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완전한 개별주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완전하게 개별주 시장이었고 아마 이러한 그림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번 주에 가장 핵심이 되었었던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었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내용일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가져왔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은 박스권 고점에 있다라는 부분을 저번 주에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스권 고점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치고 간다라고 하면 주도주와 그 다음에 이 개별주 같이 동시에 순환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그림을 기대하기에는 사실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호재라고 부를 만한 이슈가 부재한 상황이에요. 다음 FOMC까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눈앞에 놓여있는 이슈 자체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증시 자체가 워낙에 좀 잘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이 박스권 고점을 뚫고 다음 매물 구간을 뚫고 움직여줘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한 이 박스권 고점 상황에서 무언가 추가적인 이슈, 호재라고 부를 만한 이슈가 부재하다 보니까 박스권 고점에서의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도주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면서 동시에 개별주 순환 장세가 나타나는 장세, 그게 이번 주 한 주 장세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저번 주에 그대로 안내를 드렸었던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서 주도주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주도주 종목군들은 2차전지와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되겠죠. 그런데 2차전지 종목군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바닥을 잡아주는 수준이지 무언가 수급이 들어가는 움직임들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종목군들은 최근에 워낙에 좋은 움직임을 보였고 이제 신고가를 계속해서 좀 달성을 해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결국에는 이제 꺾이다 보면 동시에 또 이제 이 반도체 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서 주도주에서는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혹은 이제 움직임이 약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제 그 수급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간다? 개별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완전하게 이번 주에는 개별주 순환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그림들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개별주가 좀 순환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냐라고 하면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고 이제 슬슬 이전 고점을 뚫어주느냐 마느냐 이제 트라이 할 만한 시점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미국 쪽의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 뭐 물가도 어느 정도 상당히 가라앉아주고 있죠. 그 다음에 뭐 금리 인상이 이제는 멈출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차오르고 있는 반면에 반대쪽으로는 또 이제 이 경기 성장이 좀 축소될 것이다, 역성장할 것이다라는 우려감 또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지금 현재 시장이 환호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연준은 지금 시장이 환호하는 거, 그 다음에 시장이 또 너무 위축되는 거 어느 방향성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시장이 너무 이제 화려하게 올라간다, 너무 이제 급하게 올라갔다라고 판단을 하면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준은 계속해서 뭐 의사록도 그렇고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죠. 금리 인상을 뭐 할 수 있으면 하겠다, 필요하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멈추고 금리 인하 조만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너무나도 차올랐기 때문에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전 고점에 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좋은 이슈 나와주면서 이전 고점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말씀드렸었죠. 아직까지 시장에서 뭐 물가에 대한 부분들, 뭐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나 정도의 좋은 이슈가 나와줘야지 신고점을 좀 트라이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분기점이 될 만한 구간에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슬슬 필요해진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시장을 봐도 마찬가지 움직임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2,500 구간을 깨느냐 마느냐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미증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오지는 못했죠. 다만 이제 최근 구간에 이전에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이제 움직였을 때 코스닥이 그날 이제 하루에 7% 넘게 올랐었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이 저항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결국에는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최근에도 이제 어느 정도 계속해서 고점을 뚫어주려는 트라이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고 움직이려고는 해주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저항 구간이 너무나도 좀 두텁다라는 거죠.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520 구간부터 2,650 정도 구간까지 이 저항 구간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무언가 원동력이 필요한 거고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불을 붙여줄 만한 이러한 이제 이 라이터, 도화선이 좀 필요한 건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이슈가 당장의 시장에서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 시장이 굉장히 상승이 많이 나왔었고 추가적으로 움직일 만한 원동력이 지금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박스권 고점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박스권 고점에서 주도주가 차익 실현이 나오고 개별주가 순환이 나오고 있는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림을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그림을 한번 이제 예측을 해보자고요. 다음 주 그림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이렇게 5일선을 깨버리면서 살짝 이제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죠? 5일선을 이제 살짝 깨버려서 이탈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 지지 구간이 어디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450 구간이 1차 지지 라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지지 라인은 약 한 2,400 정도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내지 지지라인을 현재 형성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정도 구간까지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음 주에 염두를 하고 전략을 꾸려 나가셔야 됩니다. 왜? 결론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뚫어주려고 트라이를 해줬어야 될 구간에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시장이 무언가 물가에 대해서 혹은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가에서 다시 한번 쭉 상승이 잘 나와줬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제 시장이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여기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1차적인 지지라인, 2차적인 지지라인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다음 주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당장에 악재도 부재하니까 큰 폭의 조정은 나오지는 않겠죠. 그냥 자리를 잡는 수준 정도로만 이제 계속해서 움직일 것 같은데 자리를 잡는 수준으로만 움직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또 다음 주의 그림도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도주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차익 실현 나오는 움직임 혹은 아직까지 수급이 들어가지 않고 힘이 좀 제한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다음 주도 개별주가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시장이 좀 쉽게 느껴졌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이번 주에는 개별주가 어느 정도 잘 돌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서 수급이 좀 잘 들어가네 혹은 어떤 섹터에 재료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하셨던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시장이 그렇게 재미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 나는 그렇게 먹거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 조금 더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종목들에 집중을 하셨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은 이번 주 완전하게 개별주 종목군이었기 때문에 무언가 이야기가 없거나 혹은 이제 주목받는 무언가 이제 모멘텀들 그리고 수급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완전히 소외되는 장세가 이번 주 장세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번 주에 상승이 나왔던 종목군들 생각을 하면 또 굉장히 중구난방입니다.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추가적으로 상승 나왔었죠. 뭐 두산 로보틱스 쭉쭉쭉 상승 나왔었죠. 뭐 그다음에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 갑자기 또 상승이 나오지를 않나. 그다음에 뭐 정치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중구난방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그러한 개별주 장세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이슈를 따라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에 먹거리가 오히려 굉장히 많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셨다라고 이제 하신다면 어느 정도 이번 주 장세는 재미가 없으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이러한 장세가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도 이번 주 장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고를 하고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이번 주에 완전하게 개별주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었으니까 그러면은 다음 주 장세에도 지금 이러한 시장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 이번 주의 장세를 참고해서 다음 주엔 또 어떠한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고 이슈를 받는지 그러면서 어떠한 종목군들의 수급이 들어가는지 지금부터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지 또 다음 주에 시장에 잘 준비를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시장은 완전하게 개별주로 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주도주 쪽에 수급이 쏠린다라고 하면 시장과 동시에 상승이 나오면서 쭉쭉쭉 끌고 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주도주가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들이 다른 데로 돌아야 되니까 완전하게 개별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국내나 지금 현재 양시장 모두 다 단기 저항권에 도달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변곡점이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을 뚫어주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그리고 아마 다다음 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FOMC까지 시장이 크게 움직일 만한 무언가 요소 자체가 지금은 많이 부재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이제 요소 자체가 많이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전략을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바꾸지 않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떠한 개별주가 또 순환이 나올 것인가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하게 일단 또 추가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계속해서 이제 신호탄을 좀 쐈었던 것 같아요.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완전하게 개별주의 흐름을 보였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저번 주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주도주의 움직임보다는 개별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쉬어가는 그림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보게 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을 잡아주느냐 마느냐 이제 어느 정도 이 기로에 서 있는 구간이지 수급이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들어가고 있지 않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즉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뭐 비단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주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군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고 있지 못하고 시장이 단기 이 고점에 도달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계속해서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지만 수급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없는 한 힘이 없다라는 거고 힘이 없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쭉쭉쭉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계속해서 이제 뭐 상한가 가다가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느냐 마느냐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에 이제 물량이 상당히 쏟아지는 모습을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코스피가 그때 월요일, 화요일 때 약 한 7조 원, 8조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됐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한 종목이 거래 대금이 2조가 넘어갔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물량을 좀 상당히 빨아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완전하게 시장의 자금이 이쪽으로 좀 많이 쏠렸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주도주 종목군들, 2차전지 종목군들은 쉬어가는 가운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새로 상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개별주로서의 양상을 보였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쭉쭉쭉 상승이 나오는 가운데 개별주로서의 이 시장 흐름을 완전히 조금 주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라고 하면 지금 2차전지 종목군들은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에요. 제가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면 분명하게 그 구간을 안내 드리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대응할 만한 타이밍이 왔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릴 거지만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수급이 부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2차전지 종목군들은 이제는 시장과 무관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군들은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꺾여 나갈 수가 있는 구간이죠.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도달을 했고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가주면은 좋겠지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주도주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고 최근에 상승이 잘 나왔기 때문에 저항권에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 2차전지 주도주 종목군들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지금 현재 시장과 더 이상 무관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게 됐으니까 시총이 상당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에코프로 그룹주든 포스코 그룹주든 움직이게 되면 시장에 또 매크로적인 물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2차전지 종목군들이 끌고 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시장도 함께 움직이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은 단기 고점 구간에 이제 도달을 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현재 고점 구간에 막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2차전지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강하게 움직이기는 힘들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물량이 큰 폭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물량이 어느 정도는 들어오는 타이밍까지는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종목군들이 2차전지 종목군들이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른 이제 주도주를 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되겠죠. 반도체 종목군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게도 반도체 종목군들도 이 시장과는 무관하게 볼 수 없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될 텐데 지금 삼성전자와 코스피 차트를 같이 대입시켜서 보면 굉장히 또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쭉 상승이 나오다가 추가적으로 고점에 부딪히면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시장이 지금 단기 고점에 부딪히면서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나올 만한 위치가 되어버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 저항 구간에 부딪히면서 물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도 같이 오늘까지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주도주 종목군들은 반도체는 최근에 워낙에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차익 실현 흐름, 그 다음에 2차전지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 않고 그냥 바닥을 잡아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 약간은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개별주로 수급이 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한 신호탄을 지금 현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쏘아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쏘아 올린 게 월요일 날 화요일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된 거죠. 월요일 날 상한가, 화요일 날 상한가 가버렸으니까. 그러면서 대금이 계속해서 쭉쭉쭉 큰 폭으로 들어갔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흐름들을 유지를 해주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니까 이제 이때부터 추가적으로 다른 개별주 쪽에 또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돈이 상당히 많이 쏠렸잖아요. 코스피 거래대금이 약 7조에서 8조 정도 냈는데 혼자서 2조를 담당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다른 종목에 돈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화요일까지는 이제 상한가 들어갔다가 그 다음 날부터 상한가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그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 버리니까 이제 그 자금이 다른 종목군들로 쏠렸다, 다른 종목군들로 순환이 되어버렸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이 저번 주에 강조드렸던 그림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거죠. 이번 주에는 완전히 개별주 쪽으로 계속해서 순환이 도는 그림, 이번 주에는 완전히 개별주가 이끄는 그림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 주도주가 계속해서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철저하게 이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도 펼쳐졌고 결론적으로 다음 주에도 펼쳐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순환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또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제 순환이 되어가고 있느냐, 말씀드렸듯이 주도주에서 약세 혹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러면서 개별주 쪽으로 순환이 돌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동안은 이제 이 개별주 쪽으로 수익을 챙겨주는 겁니다. 개별주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수익을 챙겨주고 그러면서 이 개별주가 어느 정도 이제 이 계속해서 상승이 쭉쭉 나오다가 시장이 저점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또 이제 주도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그런 이제 매크로적인 방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드리던 부분이 종목별 순환의 의미였습니다. 그죠? 종목별 순환의 의미가 결론적으로는 수급이 순환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요게 이제 요걸로 설명이 가능하죠. 제가 이 박스권 장세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박스권 고점에서 주도주가 차익 실현이 나오고 개별주가 순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마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개별주가 순환되는 그림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지금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이 조정을 멈추고 그러면서 저점을 잡는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코스피 기준 1차 저점 구간이 2450, 그리고 2차 저점 구간이 2400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자리를 잡는 구간까지는 개별주가 계속해서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주도주에서는 계속해서 수급이 빠져나오고 있고 순환이 돌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 수급을 개별주에서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박스권 저점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박스권 저점에서 그때서야 이제 어느 정도 주도주를 접근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라는 거죠. 박스권 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도주가 반등 흐름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또 개별주가 동시 순환이 나오는 그림이 나타나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다시 한번 박스권 저점까지 도달을 할 때,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개별주를 건드릴 만한 그러한 이제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되는 거고, 박스권 저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 이제 주도주를 다시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2차전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느 정도 반등 시도를 하려는 움직임 자체는 보였잖아요. 바닥을 잡아주다가 최근에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주니까 다시 한번 반등을 하려는 시도 자체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2차전지 종목군들은 강하지 않았었던 이유, 결국에는 수급이 부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종목별 수급을 받지를 못했죠. 그러면서 2차전지가 상대적으로 약했었던 거고, 반도체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결국에는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최근에 반등이 나왔을 때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군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강하게 나왔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개별주 종목이 이 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개별주를 계속해서 당분간은 건드려 주다가 시장이 저점에 도달하는 구간에 왔을 때 주도주 종목군들에 대해서 어느 종목군에 지금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 있지? 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군들은 아직까지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 않고 반도체 종목군들은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장이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타이밍이 나왔을 때 2차전지든 반도체든 시장의 주도주 종목군들은 결국에는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타이밍이 왔을 때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주도주를 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고, 그 주도주 중에서도 수급이 가장 크게 들어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노리면 된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종목별 순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이 주도주와 개별주끼리 수급을 치고받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은 주도주가 갈 만한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주로 수급이 넘어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개별주를 건드려 줘야 되는 거고요. 개별주를 계속해서 건드리다가 주도주가 올라갈 만한 타이밍, 시장이 올라갈 만한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또 주도주로 수급이 들어갈 거니까 그때 또 주도주로 건드려주면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당장은 계속해서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번 주 계속해서 개별주 위주의 장세 펼쳐졌죠. 다음 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에는 이번 주와는 다르게 또 새로운 섹터가 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이번 주에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가 돌았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정치 테마, 그 다음에 뭐 초전도체, 뭐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가 순환이 돌았었는데 다음 주도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될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가 치고받는 그림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한 종목들은 결국에는 항상 제가 이 동일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죠. 항상 말씀드리듯이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을 건드리셔야 된다라는 부분. 자,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또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잖아요. 오전에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도 추천을 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종목들을 안내를 드리면서 항상 이제 이 같은 관점을 통해서 종목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급이 순환되는 것,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주도주에서 빠지는 수급들이 개별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개별주로 수급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보고 나서 이제 움직이면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을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개별주 종목군들을 접근을 할 때에는 수급을 파악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종목군들을 이제 접근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제가 최근에 한번 안내 드렸었던 종목군들을 통해서 다 일괄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를 약 한 11월 1일 날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죠. 11월 1일 날에 추천을 드리고서 두산 로보틱스는 계속해서 이제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 계속해서 쭉쭉쭉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변곡점 구간에서 제가 접근을 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언제 접근을 했느냐? 제가 바로 이 구간에 접근을 했었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계속해서 쭉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한 번에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에 결론적으로는 어떤 이 힘이 생겼다? 수급이 들어가게 되면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고, 이 수급을 기본으로 해서 쭉쭉쭉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들고 가셔라라고 안내를 드렸었던 부분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쭉쭉쭉 들어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급이 살아있는 한 크게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가셔라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렸던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을 보게 되면 자, 꿈비라는 종목입니다. 저출산 관련된 종목이죠. 마찬가지로 10월 말 정도에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꿈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슈로 움직여요? 저출산 정책 관련된 그러한 이슈로 움직이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정책 테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꿈비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안내를 드렸던 거고, 결론적으로 최근에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쭉쭉쭉 상승이 나왔었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보통 이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 수급이 들어간 단가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시장 논리에 대해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떠한 종목 혹은 이제 어떠한 물건이 매력적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가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 샀던 가격대보다 더욱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그 가격이 더욱더 매력적이다라고 한다면, 또 소문이 난다라고 한다면 여기저기에서 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원동력을 우리는 수급으로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꿈비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이 구간에 크게 물량이 들어간 모습이 확인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 단가보다는 크게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단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단가보다 싸지는 구간이 왔다 라고 하면 그 구간에서는 매매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간보다 비싼 값이 됐을 때 그 구간에서 물량이 나오는가 아니면 유지가 되는가, 수급이 계속해서 지켜지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매도를 할지 정리를 할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은 관점으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싼 값에서 굉장히 큰 물량을 담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물량이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물량이 크게 들어간 구간이 35,000원에서 4만 원 구간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 물량을 사들이고 있으니까 이 단가보다는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로봇 관련된 정책까지도 11월 달에 나올 예정이고, 그러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주 중에 대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서 수급적인 부분까지 확인이 됐으니까 수급이 꺾이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들고 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주는 그러한 전략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함께 이제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에요. 11월 14일 날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GS 글로벌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또 매매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림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떠한 그림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냐? 바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수급이 1차적으로 들어간 구간,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들어간 구간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방송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가 바로 요 살짝 눌리는 구간이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구간은 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매매 전략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죠. 누군가가 이곳에서 물량을 굉장히 크게 담았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이 종목의 매력을 느껴서 크게 물량을 담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단가에 물량을 크게 담았으니까 이 단가에 어느 정도 이하만 내려가면 이 단가는 굉장히 저가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저가에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저가보다는 크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 누군가가 물량을 크게 담았으니까. 그러면서 이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물량을 크게 담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또 해소를 시켜버렸으니까 매도를 해버리는 이러한 전략이 개별주로 계속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하나 종목 더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카페24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여러분들 많이 생소하시죠? 잘 모르시는 종목일 겁니다. 카페24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제가 11월 6일 날에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많이들 모르시는 종목이실 거고, 저도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고점에 도달을 했다가 같은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이 매집을 하는 모습이 보이죠.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계속해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시장 논리에 의해서 누군가가 이 단가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쓸어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단가가 저가가 되는 거구나. 누군가가 계속해서 물량을 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단가는 매력적인 단가가 되는 거고 이 단가에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왜? 누군가 이 물량을 완전하게 쓸어 담았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하게 이 단가보다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이 단가 기준으로 했을 때 저가가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구간에서 매매를 해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 수급의 동향을 보고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전략을 꾸려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도달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2차까지도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이었죠. 추가적으로 볼까요? 계속해서 이제 종목들 안내 드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오눈지팜이라는 종목을 또 이제 접근을 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했었던 그러한 종목인데 오눈지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이 물량들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전 이 매물 구간을 다 소화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앞선 구간에 물량이 들어와 있는데 누군가가 이 물량들을 다 삼켜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결론적으로 이 단가를 비싸게 주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 단가보다도 비싸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물량을 담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누군가가 물량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샀으니까 그러면 이 단가보다는 비싸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오늘 접근을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이러한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 구간에 도달을 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수익 볼 종목들은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점에 도달해 있는 종목들은 이제 또 두 가지 또 이 갈림길이 있겠죠. 어느 정도 물려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그 회복을 해준 종목에 대해서 아마 이 저항권에 부딪힌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이 종목은 정리를 하고 갈까? 이 종목은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 줬으니까 향후에 한번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2차전지나 반도체 종목군들을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실 것이다라는 부분을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장 또 핫했었던 종목군들이 2차전지와 반도체 종목군들이니까 아마 이 종목들을 아마 많이 다 들고 계실 텐데 지금 당장에는 2차전지와 반도체 종목군들은 강하기가 힘듭니다. 왜? 시장이 결국에는 같이 올라가 줘야 돼요. 주도주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시장과는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종목군들인 거고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또 함께 움직여 줘야지 같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군들인 건데 지금 현재 시장은 무언가 박스권에 막혀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박스권 고점에서 과연 이제 우리가 주도주를 계속해서 쥐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주도주는 뭐 추가 매수를 향후에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정리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도주가 당장에 강하게 움직이기 힘들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수익 볼 수 있는 개별주 종목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건드릴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이쪽에서 또 수익을 챙겨놔야지 향후에 시장이 이 정도 구간에서 저점 잡았을 때 이 구간에서 저점을 잡고 주도주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또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든 아니면은 재매수든 신규 매수든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주도주 갔다가 개별주 갔다가 순환하는 그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양쪽에서 수익을 다 챙길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당장에 개별주 위주의 그러한 시장 장세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에서 최대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도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아마 대응을 하시기가 이제 많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개별주 종목군들이 워낙에 좀 빠른 속도로 치고 빠지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갔었던 종목들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내일 갔었던 종목들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제가 계속해서 이 시간에 강조 드리는 가장 이
핵심적인 내용, 결국에는 수급을 잘 보시면 이 수급이 살아있는지만 잘 판단을 하시면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대해서도 조금 예측을 한번 이제 하고 가자면 제가 이제 12월 FOMC를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왜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12월 FOMC가 이 분기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12월 FOMC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당장에 이제 지금 현재로부터 12월 FOMC까지 약 한 3주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무언가 시장에서 크게 주목할 만한 이슈 자체가 많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FOMC에 따라서 시장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또 어느 정도 조금의 조정이 나오든지 분기점이 나뉘게 될 텐데 제가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의 이제 상승이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선을 조금 그어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이 2520 구간에서 약 한 2600 구간까지 워낙에 이제 이 저항 구간이 상당히 좀 두터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움직일 만한 이슈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딱 저는 두 가지 경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도주가 완전하게 끌고 가주는 그림이 나와주던지 아니면 두 번째로 추가적으로 정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확 끌어올려 주던지 연준 쪽에서 그렇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완전히 이제 한 번 더 크게 요동을 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주도주가 끌고 가는 그림 자체도 2차전지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끌고 가주는 그림을 당장에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당히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와주고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재 고점에 부딪히면서 시장과 함께 꺾이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시장을 이겨낼 만한 상황은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도주가 끌고 갈 만한 그림을 당장에 기대하기는 힘들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무언가 굉장히 크게 기대할 만한 이슈 결국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은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사실 당장에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최근까지도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죠. 시장이 지금 너무나도 환호를 하고 있으니까 연준은 아마 추가적으로 물가가 더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은 한동안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당장에 이 구간을 확 뚫어내줄 만한 이슈 자체가 많이 부재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최근에는 그나마 어느 정도는 상승이 나올 만했죠. 왜? 어느 정도 저항 구간이 상대적으로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슈 정도만 긍정적인 게 나와줘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언가 굉장히 강한 원동력이 필요해진 시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강한 원동력 이슈가 나와 주어야지 이 구간을 뚫어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가 유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 정도부터 계속해서 개별주를 조금 노리셔야 된다. 지금 현재 시장이 결국에는 올라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이 박스권 상단에 계속해서 부딪힐 거고 박스권 상단에 부딪힌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또 주도주에서 개별주로 수급이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방향에서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죠. 다음 주에도 결국에는 같은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추가적으로 깨지는 그림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지지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는 누르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지지 구간까지 누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개별주가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장세가 연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이번 주 장세에 대해서 결코 나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번 주 장세 분명하게 먹거리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거리는 분명하게 많았고 지금 주도주 쪽에서 어쨌든 이 수급이 빠져나오고 있는 이상 개별주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돌 거거든요. 지수는 약하더라도 개별주는 활발하게 도는 시장이 연출이 될 거기 때문에 먹거리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거리는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누구는 두산 로보틱스로 수익을 챙겼다더라. 뭐 누구는 뭐 저출산 정책주, 뭐 꿈비든 뭐 제로투세븐이든 뭐 수익을 챙겼다더라. 누구는 또 뭐 최근에 대선 정책 테마로 해가지고 정치 테마로 해서 뭐 오파스 넷이든 핑거든 뭐 채시스든 뭐 수익을 챙겼다더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수익을 챙겨 나가지 못하고 내 종목은 언제 오르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재미없는 장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동안은 그러한 장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가 이쪽에서는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은 완벽하게 박스권 장세에 있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도주에서도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개별주에서도 수익을 챙기고 이러한 그림을 계속해서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지 결국에는 시장이 어떠한 그림으로 가든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크게 이번 주와는 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이제 과연 어떤 종목에 수급이 들어가는지 요거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전략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살짝 부족한데 이따가 또 4시에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또 마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 통해서 또 이제 부족한 부분들 또 미흡했던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또 이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이제 돌지 저는 굉장히 또 기대가 되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굉장히 또 많은 섹터들이 돌았으니까 다음 주에 또 그만큼 여러 가지 또 종목군들이 돌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다음 주에 어떤 종목들이 또 움직임을 보일지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는 이번 주말 동안에 이제 어떠한 종목이 돌지를 한번 잘 준비를 해보시면서 개별주 시장에 대한 전략 한번 잘 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